이거 가지고 노는 거냐고요? 오히려 기회예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가람쌤이에요. 우린 이미 헤어졌는데 상대방도 아쉬워하면서 여지를 남긴다? 그런데 나랑 사귀지는 않는 경우, 이거 진짜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의미부여 금지. 헤어질 때 상대방한테 이런 말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너가 좋긴 한데 더 이상은 못 만날 것 같아. 나중에 내가 후회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헤어지고 싶어. 너처럼 좋은 사람은 앞으로 못 만날 것 같아. 우리가 헤어졌지만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아. 이런 말들, 우선 이 경우에는 재회 가능성이 높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의미부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런 말들은 한국인들이 의뢰하듯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상대방도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상대방을 붙잡을수록 상대방은 더 단호해지죠. 생각해봤는데 다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린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아직 그 사람의 마음이 덜 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한테 확신을 더 줘야 되는 건지. 나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에 대해서도 의미부여를 하게 되죠. 제 내담자분들도 보면 헤어졌는데 상대방한테 연락하면 호의적으로 받아주기도 하고 상대방한테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요. 물론 잠자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두 번째, 사귀자는 말 절대 금지. 우리 다시 만나보면 어떨까?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은 또 단호해져요. 다가올 땐 언제고 또 철벽을 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환장을 노리신데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갖고 장난치는 건가? 내가 보험인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싶으면서 그 사람의 심리가 궁금해질 거예요. 다시 만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남주긴 아까운 그런 심리인 건지, 오히려 혼란스럽고 힘드니까 이젠 내가 먼저 정리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럼 상대방은 왜 나한테 미련을 보이면서도 다시 잘해보려고는 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도 분명 이별을 결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든 날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서로 추억도 많은 이 관계를 끝내기란 누구에게 다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만감이 교차하게 되고 아쉬운 감정도 느끼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결정했지만 마냥 좋기보단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면 마냥 안 좋기만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랬더라면 애초에 그 회사를 다니지도 않았겠죠. 그럼 이렇게 미련을 보이는 상대방을 붙잡으면 왜 더 단호해지는 걸까요? 이건 그런 거죠. 내가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퇴사하는 게 아쉬우면 1년 정도를 더 다니게 해주겠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니고 싶어지나요? 이때 아쉬운 감정은 사라지고 또 매일 똑같이 그 지루한 일상을 반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지긋지긋하는 감정부터 올라올 거예요. 아쉬운 감정이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서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순간 그 아쉬운 감정도 사라지는 거죠. 그동안 상대가 나를 만나면서 많이 맞춰주고 노력했다면, 그래서 힘들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는 게 지긋지긋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먼저 연락 안 했더니 상대방한테서 먼저 연락 오던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럼 그 심리는 뭘까요? 그건 그냥 뭐하고 지내는지, 나에 대한 마음은 어떤지 그 사람도 사람으로서 궁금한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만날 정도의 마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해서 덥석 붙잡게 되면 이 사람도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아쉬움은 사라지고 한동안은 이별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관계가 진짜 끝난 건가? 하면서 불안해지기 때문에 다시 만날 생각은 없으면서도 내 마음을 떠보려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세 번째 방법, 내동댕이 치기. 아니, 난 재회를 원하는데 어떻게 내동댕이를 치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완전히 끝나버릴까봐 두렵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애매한 관계를 지속해봤자 지지부진되고 관계의 진척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놔버린다면 상대방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진짜 우리가 끝난 건가? 혹시 다른 사람이 생겼나? 하면서 불안함, 아쉬운 감정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야 돼요. 절대로 제외하고 싶은 내 패를 다 보여주면서 언제라도 손만 뻗으면 제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제외도 유혹이라고 했죠. 내가 언제라도 가질 수 있는 거라면 그만큼 매력이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여기엔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바로 상대방이 나를 놓지 못할 나의 가치가 상대방에게 그만큼 높아야 돼요. 그게 당연하죠. 가치가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거나 아쉬워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분들이 상대방이 어떤 것에 가치를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전문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진단지 자세히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 뇌동댕이 치는 솔루션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내가 너무 잘못한 경우에 이 솔루션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은 그냥 반갑게 잘 뇌동댕이 쳐지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고 다만 관계 정립 부분에서만 지지부진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솔루션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하시진 말고요. 왜냐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떠났을 때 상대방도 결핍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을 위한 빌드업을 쌓은 후에 내동댕이를 치셔야 돼요. 그러면 우선 상대방이 무엇에 가치를 느끼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 상황은 내동댕이를 쳐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번외로 간혹 가다가 상대방이 잠자리를 원해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와, 쓰레기인가 싶기도 하고 이건 아닌데 싶기도 하지만 이때 나는 상대방과의 재회를 원하니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상대는 잠자리만 갖고 사귀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파트너 관계로만 남게 될 위험이 있어요. 물론 이 관계가 나도 좋고 즐길 수 있다면 오케이, 이건 오히려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무슨 사이지? 하면서 점점 공허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귈 때와 아닐 때의 경계선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서 휘연쌤이 자세히 풀어드렸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여지 주는 말에 오히려 내가 반응하지 않고 어설픈 상대방의 행동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성숙하게 이 관계를 먼저 종료시켜줘야만 상대도 아쉬움과 결핍감을 느끼게 되고 이때 전세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해야 될 건 상대가 하는 말에 의미부여하면서 끌려다닐 게 아니라 내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게끔 나를 만들어야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끊어내는 것보다 내 변화하는 모습을 상대방한테 주기적으로 보여주면서 연락을 이어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니까 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너무 의미부여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